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드디어 제가 사전 주문한 제품인 고프로 12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개봉을 좀 해봤고요. 이것저것 좀 만져보고 사용성이 어떤지,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요목조목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자, 오늘 고프로 12 세팅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던 바로 액션4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프로 12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 고프로를 구입하실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필수 액세서리입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고프로 12를 구매할 때는 요 볼타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외장 배터리와 리모컨을 같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끼워서 동시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삼각대 용도로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홈에서 요걸 구입 시에는 요 제품을 같이 꼭 필수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미디어 모듈인데요. 미디어 모듈을 구입했을 때 장점만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뒤쪽을 보면 3.5파이 마이크 젠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C타입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같이 혼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맨 위쪽은 HDMI 포트가 있어서 PC와 연결해서 사용할 때 좋습니다. 이 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명 윈드 실드라고 해서 바람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고, 마이크가 앞뒤로 하나씩 붙어 있기 때문에 옵션의 선택에 따라서 마이크를 앞으로 할지 뒤로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있으면 참 좋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조명 모듈입니다.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한테는 야간에 촬영할 때 조명이 좀 필수적으로 좀 따라오면은 좋은 품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장착할 수 있고요. 여기 또 요거를 이렇게 장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장착 방법은 굉장히 쉽고 간단한데요. 우선 이렇게 클립을 제거하고, 그리고 고프로를 이렇게 열어서 이 배터리 단자를 그냥 제거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옆으로 슬라이드로 끼워서 장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클립을 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터 키트를 구매하면은 동봉되어 있거나 별도로 이제 구매하는 볼타인데요. 여기서 볼타를 장착해서 끼워 줍니다. 자, 이러면 이제 사용할 때 크리에이터 키트로 사용할 수 있고, 보조 배터리 역할도 하기 때문에 리모컨과 동시에 보조 배터리 역할을 진행하고 있고요. 옆에 슬롯을 연 다음에 이렇게 끼면 이게 보조 배터리 역할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프로를 구매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보호필름 부착인데요. 앞에 전면 액정과 후면 액정은 보호필름을 붙여도 무관합니다만, 중요한 건 바로 이 전면 렌즈 부분에 보호필름을 부착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고프로 11부터는 이 앞에 이제 글라스 자체가 경도가 되게 좋아서 웬만해서 기스가 잘 안 나더라고요. 부착하게 되면은 투과열, 그 다음에 플레어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앞에 전면 렌즈 부분에는 필름을 부착하지 않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할까요? 자, 전원 버튼 옆에 보이면 여기 스위치 보이죠? 요거를 한번 딸깍 누르면 전원이 공급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켜집니다. 처음에 구입하신 분들은 이 사용 설정에 따라서 한국어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프로 어플 다운받고 휴대폰과 고프로를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업데이트를 제일 먼저 진행해 줍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런 설정 값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지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선 고프로 화면을 켜고 이 슬라이드 바를 내리면요, 옆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 전문가용하고 일반용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선 우리는 비전문가일지를 하더라도 여기서 전문가용으로 세팅을 하고 난 뒤에 정밀 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선 연결 가셔가지고 무선 연결 설정을 연결로 지정하신 다음에요, 뒤에 바탕화면으로 돌아가시면 여기서 기기 페어링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페어링 버튼 누르고 이 블루투스 버튼을
볼타의 블루투스 버튼을 길게 쭉 누르고 있으면 연결이 됩니다. 그럼 페어링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11 버전이랑은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먼저 진행하고, 그리고 기본 설정에서 이렇게 내부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비트율, 그 다음에 10비트, 그 다음에 안티 플리거 60Hz. 자, 여기서 비트율은 10비트로 고정할 거예요, 저는. 왜냐면은 고비트를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10비트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비트와 8비트 차이는 컬러 그레이딩, 즉 후보정 작업할 때 컬러를 좀 더 심도 있게 범위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 되도록이면 10비트를 사용하는 걸 권장해 드리도록 하고요. 안티플릭은 뭐냐면 여러분이 형광등 앞에서 화면을 촬영할 때 이렇게 형광등 검은색 줄이파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주파수가 안 맞았기 때문에 얘를 안티플리거를 50도는 60으로 변경해 보면서 찍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처음에 세팅 딱 했을 때 형광등 밑에서 화면을 찍었는데 화면이 막 어둡게 이렇게 커튼 올라가는 것처럼 쭉 올라간다. 그러면 요거를 조정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세팅을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정을 끝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신 맨 아래 여기 버튼을 클릭하고요. 상세 설정인데요. 여기서 요 끝부분 있죠? 요거를 눌러줘요. 그러면 설정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세팅한 설정 값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HDR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고프로 12로 넘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16:9 비율, 5.3K, 30프레임, 그 다음에 요거는 렌즈를 어떤 모드로 사용할 건지, 리니어 플러스는 각도를 세팅해서 조절해서 고정하는 거, 그 다음에 리니어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화면, 그 다음에 와이드, 그 다음에 슈퍼뷰 이렇게 해서 관광 모듈로 넘어가는 단계고요. 요거는 밑에는 하이퍼 스무스는 오토로 진행을 해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팅을 끝낸 후에요. 자, 그리고 내가 어디에 지정할 건지 설정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맨 밑에 이렇게 쭉 내려보면 특이하게 ISO를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이게 고정으로 1600으로 지정되네요. 얘가 이제 HDR 기능을 켰을 때 이렇게 고정되더라고요. 화이트 밸런스는 그대로 자동, 그 다음에 선명도는 높음, 색상은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저는 선명함으로 해서 이미지를 좀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바람 소리는 켜짐. 바람 소리가 뭐냐면 마이크로 들어가는 바람 소리 감쇄 효과를 킬 거냐 끌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세팅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정 세팅 화면이 딱 고정이 되고요. 자, 이제 바탕화면으로 돌아오면 여기서 이제 부스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빠른 아이콘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도 보면 광각으로 할 건지 슈퍼뷰로 할 건지 리니어로 할 건지 리니어 플러스로 할 건지, 리니어 플러스는 수평 잠금 플러스 27도 기울기를 고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저는 보통 여기서 광각하고 리니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은 풍경과 도시 환경을 찍을 거라 저는 광각으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슈퍼뷰 같은 경우에 16mm 고정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왜곡 현상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팅해서 저는 기본 환경을 지정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퍼포먼스의 최대 효과를 세팅하거든요. 그래서 고프로 12가 이번에 발매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최대 옵션을 지정하고 나의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은 주변 환경, 그 다음에 내가 찍고 싶은 것들을 담아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번외적으로 요게 이제 맥스렌즈 모드인데요. 맥스렌즈는 좀 더 주변 환경을 좀 더 볼록하게 초광각으로 만들어주기 위함 때문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제가 기존 거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사용하려고 요거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버전 2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매할 때 버전 2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끼는 건 이런 식으로 돌려서 끼면 되고요. 자,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전원을 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요거를 설정에 가서 맥시렌지 모드를 장착했다는 거를 아이콘을 클릭해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방법은 여기 화면에서 슬라이드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여기 맥시렌지 세팅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맥시렌지가 기존형이 있고 2.0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형이기 때문에 기존 맥시렌지를 체크해 줄 거예요. 1.0에서 지원하는 거는 2.7K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고, 보이는 각도도 2.0이 훨씬 넓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2.0을 구매해서 장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맥시렌지를 장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액티비티 영상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등산, 자전거, 바이크, 그 다음에 뭐 일반 레이싱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맥시렌지가 있으면 조금 더 임팩트 있는 효과와 멋진 영상을 담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매해서 쓰는 거고요. 저는 기존 버전이 있어서 일단 써봤는데 아쉬운 거는 이게 2.7K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2.0이 있으면 제가 장착을 해보겠는데 없어서 지금 활용을 못 해보잖아요. 이게 2.0 버전에서는 4K까지 지원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옵션 제한이 있기 때문에 5.7K 여기까지는 상한선이 안 됩니다. 이거를 장착했을 때 또 장점이 뭐냐면 화면을 한 바퀴 돌려도 고정된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또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이제 세팅은 끝났고요. 두 카메라의 외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외관 모습은 이렇게 봤을 때 거의 뭐 흡사하고요. 위쪽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버튼이 있고요. 옆으로는 이렇게,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비슷비슷해요. 크기도 외관에 범퍼 케이스를 뺐을 경우에는 이 액션4가 살짝 작긴 한데 뭐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렌즈 빼는 건 얘는 이렇게 돌려서 힘을 확 주면은 빠지고요. 얘는 잠궈서 잠김 조임 방식입니다. 얘는 두 개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스나면 하나 더 여분으로 챙겨줍니다. 혹시라도 기스가 나면 요거를 끼우시라고. 대신에 이 고프로의 12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부터는 글라스가 표면의 경도가 굉장히 좋아서 웬만해서 정말 기스가 잘 안 나더라고요. 제가 고프로 10 사용했을 때 이 렌즈 기스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 필름을 붙였는데 지금은 빼고 사용하는 걸 권장해드려요. 플레어 현상 때문에 특히나 더 빛 번짐, 빛바람 이런 것들이 어두운 환경에 갔을 때 그게 좀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얘를 빼고 손수건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좀 표면을 좀 깨끗하게 닦아내면서 사용하는 걸 권장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외관은 이렇습니다. 범퍼 케이스를 오즈모 액션4는 기본으로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어드벤처 패키지 구입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고프로 12는 요거 배터리 커버 풀고 옆에 보시면 잭 있죠?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로 싹 밀어넣고 클립을 채웁니다. 자, 외관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범퍼 케이스를 끼웠을 때랑 미디엄 모드를 장착했을 때 요런 느낌이 나고요. 요건 살짝 밖에서 촬영했을 때 내가 나를 촬영하거나 브이로그를 촬영했을 때 약간 좀 튀긴 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거의 모양이 범퍼 케이스를 끼우나 안 끼우나 변경된 부분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외관 테두리를 보호해주는 효과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적인 세팅과 오즈모 액션4를 외관을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가 더욱 궁금한 게 성능이잖아요. 이 성능이 각각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전 제일 궁금한 게 HDR 기능과 저조도 환경에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 저는 크리에이터로서 야간에 활동하는데 저녁에 주로 많이 카메라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카메라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퍼포먼스를 세팅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화질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고요. 5.3K를 쓰는 이유 자체가 또는 4K를 사용하는 자체가 나중에 프리미어 프로라는 편집 툴을 이용해서 내보내기 기능을 하더라도
그 손실률을 그나마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카메라를 가지고 저조도 환경에서 화면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잘 찍히는지, 밀러리스랑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께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에서 한번 촬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실외에 나가서 필드에서 직접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관찰하면서 여러분들께 그 환경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조도 환경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미러리스, 그 다음에 고프로 12, 그 다음에 오즈모 액션 4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은 보이는 것처럼 불이 하나 켜 있습니다. 하나를 껐을 때 느낌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를 껐을 때 이런 느낌이 나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잘 보이나요? 제가 잘 보이나요? 자, 두 번째 불을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완전 어두운 환경. 이 환경은 절대 보이지 않겠죠? 자, 지금 미러리스, 고프로 12, 액션 4. 자, 불 하나 켜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한 요정도 불빛, 전등 하나 켰을 때 느낌에서 미러리스, 그 다음에 고프로, 액션 4. 요렇게 느낌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직접 편집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 영상 속에서 화질이 어떤지, 빛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느낌과 화면에 표현해주는 그런 느낌이 어떤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편집을 하고 나서 아마 느끼게 되겠죠. 자, 지금 하나 켰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무드등을 켰을 때 느낌.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화사하게 느낌이 좀 틀린가요? 자, 그리고 조명을 한번 켜볼게요. 마지막으로 조명을 켰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자, 어떻게 확실하게 표현이 되시나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물건을 제가 한번 비춰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컵인데요. 자, 우선 요거는 미러리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는 건 고프로 12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액션 4입니다. 자, 잘 보이나요? 표현이 잘 되나요? 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HDR 기능까지 전부 다 켜고 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라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직접 보는 환경이 사실일 겁니다. 제가 또 필드에 나가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필드로 한번 나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조도 환경에서 야간 테스트를 진행해 볼 건데요. 고프로 12와 액션 4의 차이점을 두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직접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떡 4개 하고요. 핫도그 4개 주세요. 금방 익어요? 금방 익어요, 이거? 아. 자, 오늘 이렇게 두 제품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액션4와 고프로 12 두 가지 기능을 한번 직접 필드 나가서 테스트해보고 영상에 한번 담아왔습니다. 결과물은 제가 편집 후에 저도 함께 볼 거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촬영 중의 특이점은 일단 고프로 12는 야외에서 촬영했을 때 40분 정도 촬영하니까 꺼졌습니다. 그리고 얘 액션4는 배터리가 한 40% 이상 남았는데 꺼지진 않았습니다. 열은 두 개 다 발생하는데 얘가 좀 더 뜨거웠고 얘가 좀 덜 뜨거웠지만 뜨거움의 차이는 크게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 여기서 화면을 얘가 자동으로 끄더라고요. 이 환경 자체에서. 그리고 얘는 꺼졌다, 얘는 꺼지지 않았다. 그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40분, 얘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냥 논스톱으로 전원 꺼짐 없이 촬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 고프로와 오즈모의 장단점이고요. 낮에 촬영했을 때는 확실히 고프로의 화질과 화면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워낙 고프로를 오래 사용해봤고 그 색감과 화질 자체가 5.3K에서 나타내는 그 퍼포먼스는 정말 편집했을 때 편집자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저녁에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움직임이 많고 전원 꺼지는 게 싫다. 그리고 브이로그로 많이 사용한다. 따뜻한 환경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액션4를 구매하시는 게 맞고요. 짧게 쇼폼 1분 또는 10분 내외 단순한 촬영을 하신다라고 하면 고프로를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촬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간에는 당연 고프로 12가 화질과 표현력이 좋습니다. 이거는 외국 유튜버들도 많이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저 또한 고프로를 계속 사용해왔던 사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색감은 정말 정말 너무 예뻤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제가 가이드만 잡아 드릴 거예요. 어떤 걸 구매하실지 궁금해 하시고 헷갈려 하시고 액세서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고 내가 필요한 스타일이 뭐고 내가 어느 때 사용하는지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할 때 가이드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두 제품을 모두 구매했고요. 저는 당연히 두 제품을 모두 사용할 겁니다. 주로 저녁 환경에 많이 사용하고 낮에는 제가 고프로를 사용할 일이 있겠죠. 왜냐면 제가 레미콘 브이로그 하기 때문에 낮에도 충분히 활용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구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짧게 촬영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롱폼으로 쓰실 때는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게 얘가 맞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대낮에 나가서 이 바뀐 모습들과 화면, 그 다음에는 편집을 직접 해가지고 색감을 입혔을 때, 로그를 입혔을 때와 안 입혔을 때 차이점이 뭔지, 일반인들은 이런 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로그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